그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그 단체들이 그러는 거야.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 일인가 봤더니 이게 아니에요. 한국의 페미들이 집단 관리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 알고 계세요? 그 넥슨 사태. 넥슨뿐만 아니라 여러 게임 회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 게임 회사의 영상을 보니까 남성 성기를 비하하는 손가락 모양의 상징 기호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은 너의 그 성기 길이가 이 정도다. 비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비우고 말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너무 광범위한 혐오입니다. 광범위한 혐오예요. 어제도 그 김두일 작가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또 게임업계에서 나름 큰 존재감을 가진 김두일 작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하는 모욕 주는 그런 일베의 상징 기호 얼마나 비판 많이 했습니까? 그냥 허허하고 넘어갈 일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남혐, 여혐 갈등이 불거진다면 이거는 사회 공론회장에서 한번 짚어볼 문제이고요. 그 혐오를 없애자는 데는 뭐 누구도 반대하거나 저항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될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게 왜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이제 의심하기로는 그 하청업체들, 그 게임 회사의 영상을 납품하는 그 하청업체의 직원 중에 남혐 의도가 있는 직원이 이거를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집어넣은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일베들도 여러 상징에다가 일베 마크를 집어넣는다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다든지 그런 걸 잘 모르게 자세히 주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게끔 집어넣잖아요. 자, 그래서 이 넥슨 등 게임 회사들이 서둘러 그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사과 조치에 나선 상황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짓을 한 직원에 대한 그 원성이 자자해지고 게임 회사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려고 하니까 여성단체 심지어 민주노총까지 나서서 넥슨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고요. 회사 앞에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게 할 일입니까? 자, 이걸 지켜본 넥슨 노조위원장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게임 전문 해설가 김성회님의 지식 채널 인터뷰 내용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이 소속된 민주노총에서 욕을 했던 거죠. 화성노조도 아니고 그 위에 최상위의 민주노총이 왜 넥슨노조를 욕을 해요? 이건 도리어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거기 계신 분들이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인터뷰 내용 봤더니 그 손모양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참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그래요? 제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쭉 몰랐다고는 생각해요. 어떤 이게 손동작으로 해서 얼마나 이제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는 거라고 봤고, 여성민우회라는 이 페미니즘 단체에서 넥슨 사옥 앞에서 넥슨을 규탄하는 사상검열과 부당해고라는 그런 집회를 했고 거기에 민주노총이 이름을 올렸어요. 근데 당사자인 넥슨노조는 몰랐어요. 그래서 넥슨노조가 민주노총한테 크게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사상과 이념의 어떤 이 중요함을 대의를 모르는 거야 라고 질책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러니 우리가 잘 몰랐네 미안해 처리할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일단은 당황하는 것 같아요. 당황한다. 네. 그리고 화성식품 노조 통해서 이의 제기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화성 자체도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화성도 지금 민주노총에 불쾌해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민주노총 내에서 민주노총 탈퇴에 대해까지 거론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각오가 된 거거든요. 탈퇴 거론까지. 자기들이 페미니즘 그 단체 이름을 올리고서 그 연대를 했으면서도 입장 표명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탈퇴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까지 안 하고 있다. 그냥 뭉갠다. 저는 뭉갠다 한 표. 뭉갠다. 앞으로도 뭉갤 것이다. 지금까지도 뭉개고 있고. 네, 여기에서 성명을 내가지고 사과를 하든 이런 거는까지는 솔직히 바라지도 않고 그냥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좀 알고 오던가. 그래요. 넥슨 노조위원장 말씀이 이렇습니다. 뭐 알고 오던가.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뭘 알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넥슨을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 넥슨 안에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노동조합이 또 화학 섬유 노조, 산별 노조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노조입니다. 넥슨 노조가. 그런데 넥슨 그 노동자들하고는 얘기도 안 하고 와가지고 넥슨을 비난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노조위원장도 황당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참 민주노총의 이 모양새를 보면서 참 탄식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자기가 무슨 시위하러 간지도 모르고 가서 시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강력한 문제의식과 건강한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어떤 투쟁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가서 시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체 이게 여성단체들이 이거는 시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따라 나와가지고 시위한 것 같은데 뭔 내용으로 시위하는지도 모르고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한겨레입니다. 한겨레. 자, 옆에 이제 그림 보고 계시죠? 예. 한겨레가 이제 사설을 냈는데 원래 사설은 이랬습니다. 넥슨 게임 이용자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혐오 표현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자발적인 기부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기부 릴레이 3일 만에 기부 금액만 6천만 원을 훌쩍 넘겼다고 한다. 넥슨은 자사게임 이용자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야, 이거 정말 크게 한번 웃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설은 12월 5일자입니다. 예, 12월 5일자입니다. 제목은 혐오 부추긴 집게손 파문. 기업 사회적 책임 어디로 갔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미들을 이제 옹호하는 거예요. 이 게임 영상에다 이거 넣은 페미니즘 성향의 게임 영상 제작자. 그를 옹호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의 페미들이 집단 단결 관계하고 있는 거죠. 넥슨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뭐 언론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기부 릴레이 3일 만에 기부 금액만 6천만 원을 훌쩍 넘겼다고 하는데 이게 자기 편, 그러니까 그 페미니즘 노동자를 건들지 말라라고 생각하는 게임 이용자들이 이 6천만 원을 모았다.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게임 이용자들이 돈을 모은 건 맞아요. 한 6천만 원 정도 모은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푸르메 재단의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혐오 표현을 두고 분노한 게임 이용자들이 우리가 저 친구들은 혐오를 유발하지만 우리는 사회 공익을 위해서 뜻을 모으자 해서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니들이 옹호하는 그자들 편에 선 사람들이 6천만 원을 모은 게 아니라 혐오 표현을 의혹이라고 합시다. 뭐 확실히 규명된 건 없으니까 혐오 표현 의혹을 자아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뜻 모아서 6천만 원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비난이 일어나니까 한겨레가 살짝 사설을 바꿉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뒤 위협, 협박에 시달리는 한국여성민우회 등 일부 여성단체에 대한 후원의 응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6천만 원 어디 갔습니까? 한겨레 사설 쓰신 논설위원님 6천만 원 어디 갔어요? 6천만 원 그거는 오버지요? 잘못된 내용이죠? 잘못됐으니까 고쳤겠지. 왜 고쳐? 그래서 이선옥 작가님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겨레의 사설은 마치 여성 혐오에 반대하는 한겨레와 여성단체 등의 지지를 표하기 위해서 게임 이용자들이 기부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날조 왜곡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쓴 것이다. 이 사실관계 왜곡은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는 수준인 것이 마지막 문장 보세요. 먼저 썼던 그 사설. 넥슨은 자사게임 이용자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라면서 넥슨에게 조롱을 날렸단 말이죠. 그 조롱의 근거가 바로 그 6천만 원 기부입니다. 한겨레는 자기 편 사람들이 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너희들하고 완전히 생각이 다른 쪽이 6천만 원 기부한 거야. 넥슨은 기업 이미지와 미래를 고민하라 이렇게 또 한겨레가 훈수를 뒀습니다. 아니 잘못 그 사설을 냈으면은 바로 잡고 정정을 하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용기 이전에 상식 아닙니까? 기업 이미지와 미래 넥슨만 고민해야 합니까? 한겨레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넥슨 이용자들은 여성 혐오에 반대하면서 3일 만에 6천만 원이나 되는 기부 릴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완전히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남성 혐오를 반대하며 아니 더 나가서 어느 누구든 혐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3일 만에 6천만 원이나 되는 기부 릴레이를 하신 분들 아닙니까? 아니 왜 이걸 왜 넣어요 도대체? 넣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일베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놓고 이거 한 사람 옹호하려고 이렇게 사실을 날조해서 사설로까지 쓴다? 이거 불량 언론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뭐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렸던 모양입니다. 이선옥 작가가 이렇게 발췌한 댓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설 쓴 사람 마지막 문단에 자기가 뭐라고 쓴 건지 알고는 쓴 겁니까? 기부 릴레이를 하고 있는 쪽이 어딘지는 알고나 쓴 것일까? 하청업체는 사회적 책임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인가? 일단 저급한 글에 댓글 다는 것조차 수치스럽다. 물론 한겨레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백래시들, 여혐들 덮어놓고 자기들 뜻만 다니면 다 여혐이래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페미니스트들의 문제입니다. 이런 애들의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래서 이대남들이 다 떠났잖아요.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중에 하나가 20대, 남녀 가리지 않고 20대였는데 남자가 통째로 다 등을 돌렸어.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요즘 한겨레와 경향신문에서는 준연동 형제를 밀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병립 형제로 돌아가려는. 연동형은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들려는 민주당을 정말 모든 논리와 모든 구실로 비난하고 있어요. 아니, 준연동 형제를 반대하는 건 국민의힘 아닙니까? 근데 왜 민주당만 비난을 해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제가 노란색 옷을 입고 왔는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한겨레와 경향신문. 제가 그동안 뭐라고 얘기해 왔습니까? 정의당보라고 얘기했죠. 정의당보.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은 정의당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어요. 정의당 보십시오. 이 꼴패미 정당이라고 이야기해도 뭐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의당은 지난 총선, 2020년 총선에서 만약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안 냈다면은 자기들이 20석을 먹었을 것이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을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더만요. 자, 여러분, 지난 총선 때 말이죠.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 찍으셨겠어요? 정의당 찍으셨겠습니까? 열린민주당 찍으셨겠습니까? 지금 한번 쭉 채팅방에 올려봐 주시죠. 자, 여러분 의견 한번 보내주세요.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만약 비례정당으로 더불어시민당이 없었다면 여러분 정의당 찍으셨겠습니까? 아니면은 열린민주당 찍으셨겠습니까? 자, 올려주세요. 릴레이 올려주세요. 저는 슈퍼챗 릴레이는 안 합니다. 예,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감사히 받지만은 댓글 릴레이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릴레이. 예,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로 이제 이런 정의당의 문제 의식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다 열린민주당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준연동형제를 강력하게 밀고 있는 모양인데, 야, 니들 인기가 없는데 말이야. 준연동형제가 아니라 그 준연동형제의 할아버지가 나오더라도 너희는 안 돼.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아니 무슨 정치가 수학입니까? 정치는 생물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바로 정치인 거예요. 근데 정의당은 지금 민주당이 위성정당 안 냈으니까 우리 찍어야지. 어? 안 그래? 우리 말고 딴 데 어딜 찍어? 나 우리를 찍으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너희를 왜 찍냐? 뭘 잘해야 찍을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보십시오. 2024년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미성정당을 안 낸다고 칩시다.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만은 안 내더라도 그 의석이 너희들한테 갈 것 같진 않아요. 느낌에. 하다못해 누군가가 또 열린민주당처럼 깃발을 들고 우리 이번에 22대 총선에서 의석 많이 주시면 이 의석 들고 민주당 들어가겠습니다. 이 당 어떻게 막아? 정의당이 나름대로 이 민주진영에서 적지 않은 지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노회찬 의원 같은 분의 그런 노력이 있었어요. 주로 민주당을 찍는 분들이지만 잠재적인 정의당 지지자일 수 있는 분들이니 이분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 애를 쓰자. 이랬던 분 아닙니까? 노회찬 전 대표. 마음을 열어서 민주시민을 끌어안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은 지금 사라지고 민주당 공격하고 그래놓고 또 민주당 지지자 표는 또 가지려고 해요. 이런 뺑덕어멈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자, 게다가 또 정의당의 큰 문제는 저쪽 당 성추행, 성희롱에는 별로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서 민주당만 흔드는 거예요. 제가 정의당만 얘기했는데 지금 한겨레 경향신문에 있는 정의당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언론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항상 민주당에게 적대적으로 나오고요. 국힘의 경우는 비판 기조긴 하지만 대화도 가능하고 소통도 가능한. 우리가 이렇게 어느 한쪽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양하게 객관적으로 사안을 보고 사람을 만난다? 이걸 과시하듯이 때로는 손잡을 수도 있을 것처럼 그렇게 국민의힘을 대해요. 아니 페미니즘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준석이야말로 반페미의 기수 아닙니까? 이준석과는 또 그 대화를 나누려고 해. 참 이런 이중잣대를 보면 참 놀랍고 역겹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간 그들은 민주당 젠더 이슈만 나오면 그냥 엄청나게 물고 뜯잖아요. 정의당은 물론이고 정의당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한겨레 경향의 수명이 다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남염을 했던 사람을 옹호하는 이런 행태나 민주당에게 준연동형제 받아라. 위성정당 내지 마라. 이러면서 압박하는 행태나. 예, 제 짐작이 맞을 겁니다.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탄희 의원도 이 발상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